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중종실록 제3부 I'll be back 대간 세력의 귀환 이란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 겁니다. 자, 중종 반정이라는 것은 이제 다시 옛날에 정상적인 시절로 모든 것을 되돌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죠. 조선은 성리학 국가입니다. 성리학 국가에서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언론, 그리고 그 언론을 통해서 공론을 구성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필연적으로 성리학적인 이데올로기를 강조를 하다 보면은 결국 누구의 힘이 세질 수밖에 없냐면은 대간들의 힘이 세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종 때 이미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대간들의 파워가 상당히 막강해졌는데,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은 그때 당시 대간들의 힘을 초창기에 키워줬던 게 누구였냐면은 의외로 훈구 대신들이었습니다. 왜냐면 훈구 대신들도 본질적으로는 성리학자예요. 성리학자고 왕권이 지나치게 독주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간 세력을 키워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성종 때 처음으로 대간 세력의 파워가 막강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었죠. 자, 그러다가 연산군 때 가가지고 이 대간 세력이 그야말로 아작이 났는데, 무오사화 때 정말 치명타를 입게 되고 갑자사화 때 아예 그냥 결정타를 맞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갑자사화 이후부터 대간 세력은 완전히 위축돼서 사원부를 제외하면은 더 이상 이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반정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연산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자, 가장 아름다웠던 성종 시대, 세종 시대 이런 때로 돌아가자라는 건데, 그러면 필연적으로 당연히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 이 3사의 기능이 다시 복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정 공신들 입장에서는 좋던 싫던 이거를 해야 돼요. 이거를 안 하면은 자신들의 명분이 대단히 크게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반정과 동시에 다시 대간 세력이 복귀를 하게 되는데, 훈구 대신들에 의해서 다시 복귀가 됐으니까 뭐 대간 세력들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힘을 쓸 수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반정 세력의 제일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은 자기들도 사실은 그 심판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 시절에 대체로 연산에게 구역을 했거나 연산의 총애를 받았거나 어쨌거나 그때 당시 이제 한 자리 해먹었거나 그랬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이 연산에게 손절을 해가지고 반정 세력을 구성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대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일단 중종 반정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중종 반정이 직접적으로 가담했던 건 주로 훈구 공신들 위주였기 때문에 대간 세력은 직접적으로 가담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간 세력이 공이 있는 게 아니니까 대간 세력은 공신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연산 시절에 부역했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이게 포인트예요. 대간들은 연산 시절에 그냥 숨죽이고 있던지 아니면 그냥 아예 관직에서 물러났던지 그랬으면 모를까, 적어도 부역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도 없지만 과도 없다는 건데, 여기서 과가 없다는 것은 대단한 명분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면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종 반정의 핵심 세력들이 다들 이제 정치적인 약점이 있어요. 알고 보면 연산 시절에 다들 이제 이득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정권을 장악해가지고 연산 이전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연산 시절에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그게 과연 되겠냐 이거죠. 셀프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상황이.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자연스럽게 누구의 힘이 세질 수밖에 없냐면은 대간의 파워가 막강해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연산 이전으로 복귀를 한다. 그리고 성리학의 이념을 다시 복원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언론을 열고 공론을 갖다 이제 다시 또 강화해야 되는 건데, 이 방식으로 가면은 자연스럽게 대간의 힘은 세질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그 대간들은 대부분 연산 시절에 딱히 과오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피해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간 세력이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특히 대간 세력이 자신들의 파워를 키우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썼던 게 뭐였냐면은 공신측봉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거였습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거듭 말씀드린 거지만 중정 반정 세력이 어떻게 해서든 이걸 성공을 시키려고
조선 역사상 최초로 신하들이 주도를 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중이 떠중이 다 긁어 모아가지고 엄밀히 말하면 청산의 대상이 돼야 되는 뭐 이제 김수동, 그다음에 또 이제 김감 이런 사람들까지 다 긁어 모아가지고 최대한 세력을 키웠단 말이죠. 애초에 박원정 자체가 연산하고 친인척 관계가 있고 연산의 총애를 사실 좀 많이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공신 책봉을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어쨌든 자신들의 그 패밀리 카르텔을 구축을 하게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공신 같은 거 책봉을 할 때 한 40명 내외 정도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 앞에 있던 공신들은 되게 그렇게 책봉이 됐어요. 많아도 그냥 40명 정도 수준인데 근데 중종 반정 공신들은 거의 뭐 100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그렇게 들어갔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사람들, 사실은 청산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대거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 대간이 이제 걸고 넘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 대사관이었던 안당 그리고 사관이었던 박호겸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중종에게 이 반정 공신들이 이렇게 거사를 해가지고 폐주를 끌어내리고 다시 세상을 정상으로 돌린 것은 공로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개 중에는 무임승차한 사람들이 있다. 그냥 밥상 위에 숟가락 얹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버스 잘 탄 사람들 그런 어중이 떠주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이거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공신에서 다 이제 그 지위를 박탈해야 된다라고까지는 얘기는 안 하고 핵심 공신들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이제 별책 부록식으로 별책 부록식으로 이렇게 이제 빼놓자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이제 조광조가 주장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온건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정 3대장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중에서도 핵심 실세였던 박원종은 당연히 발끈합니다. 박원종은 왜냐하면 불안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공신 중에서 일부를 갖다가 그렇게 빼는 행동을 했다가 이 사람들이 불만을 갖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정 공신들 자체가 다들 약점이인데다가 애초에 그냥 연상분 치하에서 더 이상 못 참겠다 못 버티겠다 해가지고 들고 일어난 케이스들이지 진짜 뭔가 거창한 대의 명분을 가지고서 사명감을 갖고서 했던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연산을 끌어내리고 난 다음에 그 파일을 서로 나눠 먹었으니까 과거는 있고 그냥 우리끼리 이제 다시 또 이제 새롭게 카르텔을 구축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겨우겨우 안정화 단계로 들어간 건데 만약에 이 중에서 또 일부를 빼버리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과연 가만히 있겠냐 이거죠. 자, 그렇게 해서 박원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모두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일에 참여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누구를 뺀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과연 이게 신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거 해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박원정이 결국 반대 의사를 표시를 하죠. 그러거나 말거나 대관들은 계속 강하게 밀어붙입니다. 대관들은 계속 이런 논조를 얘기해요. 공신이 다 잘못했다라고 말하진 않고 공신들이 잘한 건 맞다. 그렇게 해서 폐주를 끌어내리고 지금 금상을 옹립한 거에 대해서는 대단한 공로가 맞는데 그러나 주장창한 얘기가 뭐냐면은 이 중에서 이제 꼽살이 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짜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이제 계속 주구장창해요. 앞에 있었던 공신 책봉들도 보면 보통 많아봐야 40명인데 어떻게 이게 100명씩이나 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공신의 숫자를 줄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대관 측에서는 주구장창 하게 된다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공신이 되면 일단 특혜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특혜를 주게 된다면 그렇게 할 만한 재정이 지금 있냐 이거죠. 왜냐면 연산 시절에 재정을 막 끌어다 썼거든요. 올해가 2024년이면 2025년, 2026년 막 그때 거를 끌어다가 막 썼는데 그것도 끌어다 써가지고 뭐 좋은 일에 썼으면 또 모르겠는데 자기 그 사치 향락한데 끌어다 썼죠. 근데 따지고 보면은 이 많은 공신들한테 그 특혜를 주려면은 이거하고 뭐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사를 한 명분이 없지 않냐 이거죠. 반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확실하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신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공신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다가 이게 점점 타겟을 좁히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연산 시절에 총애를 받았던 진짜 그때 당시 최측근 친위대들 영의정 유순 이거 문제 있다. 영의정 유순 같은 경우는 이미 연산 때
수상으로 있으면서 온갖 알랑방구는 닦이다가 지금 반장이 일어난 다음에도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원천하가 다 비웃을 일입니다. 그리고 좌의정 김수동 정말 그 연산 시절에 대표적인 딸랑이 그리고 또 연산의 총애를 받았던 총신 구수영 이런 사람들 무조건 잘라야 됩니다. 하면서 이제 타겟을 계속 좁혀가지고 공격을 해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반정 공신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요구들인데 당연히 들어주지는 않아요. 들어주지 않는데 그런데 어쨌든 대관들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렇게 해서 달성을 하면 좋은 거고 자신들의 목적을 설사 달성을 못한다 하더라도 이거를 레버러지로 삼아가지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키워서 스피커를 키워가지고 대관들의 파워를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은 어느 정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공신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대관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게 되는데 실제로 반정이 일어난 지 한 7개월이 지난 다음에 대관들의 탄핵으로 고성과 창녕의 수령이 각기 파직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신들까지 파직시키지 못하더라도 일단 지방에 있는 수령 정도는 대관들이 날려버릴 정도의 힘을 다시 되찾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이 사건이 나중에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진짜 공신 중에서도 거물급 인사를 하나 엮어내는데 성공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로 꽤 오랫동안 등장을 했던 인물이죠. 유자광. 유자광이 여기에 엮여가지고 이제 결국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데 다음 시간에는 유자광의 마지막에 대해서 같이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